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3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추세 분석에 앞서 또 한번 옵션을 공부하자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옵션은 주식과 선물의 해지 수단으로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식과 선물의 손실을 이미 손실이 난 주식과 선물을 해지하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또 수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선물 대량 계약을 50계약, 100계약 하시는 분도 반드시 옵션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건강한 멘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단일 방향 매매의 손실에 대한 해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0계약, 100계약이면 하루아침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해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계약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옵션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4월 이제 옵션 출발 때 옵션 거래 오해라고 하고 옵션 매도 손실은 무한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물 6월물 한 계약을 매수를 했고, 같은 포지션으로 상승으로 풋옵션 한 계약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것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죠. 그럼 풋옵션이 무한대 손실이 나는지 보려면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종가는 이제 만기일 선물 종가가 372.80, 자, 그리고 이제 옵션 360 행사가의 6.71은 0.01이 됐죠. 이제 그걸 이제 환산을 하면 372.80 빼기 출발 마딘 361.10 내가 매수한 빼면 11.70 포인트가 되고, 그것을 계산하면은 292만 5천원의 수익이 났죠. 자, 옵션의 매도도 수익이 나는데 0.01이 됐기 때문에 6.71에서 0.01을 빼면 6.70이 수익이 된 거죠. 그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167만 5천원이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동시에 선물과 옵션을 이제 들어갔는데, 선물은 이제 수익이 더 크게 났죠. 이유는 옵션은 매도를 쳤기 때문에 6.71까지만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그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도 친 가격이 더 죽지는 마이너스로 가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4월물 옵션 양매도를 한번 했었죠. 자, 최종 수익은 이렇게 됐습니다. 종가가 보시면은 여기 코스피 200이 370.72입니다만, 미니 선물 종가는 369.5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옵션 가격표를 보시면, 실제 옵션 가격을 보시면 이 행사 가격 367.50, 콜의 종가 2.12를 더하면 369.62가 되죠. 그 62 값이 369.50하고 거의 근사한 값을 가지죠. 자,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그때 실질적인 수익은 1651만 5천원을 만기일에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24계약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 달 동안 이 값이 요 범주리 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만약 이 359.50 아래로 하락을 하거나 종가가 385.75를 벗어났다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제 지수가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옵션 출발일 날 이제 매도 친 걸 이제 그냥 놔두고 최종 확인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1651만원. 이런 옵션 양매도를 통한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5월물도 한번 양매도를 했습니다. 콜과 풋을 양매도를 했고요. 자, 선물 369.35. 자, 미니 선물 5월물은 368.28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368.28이 중심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일드 커브가 나고 이 맥스쯤에서 최고의 수익 2320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고, 이쪽 손익분기점은 이쪽 352.50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손실이 되고, 여기 위로는 382.75로 가면 이걸 벗어나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봤을 때는 368.28을 기준으로 15.78, 요 방향으로 15.78 이상이 빠지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거고, 이제 상승의 관점에서는 14.47 이상 상승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포지션이 합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거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제 정거금을 입금을 해야 가능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분봉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이쪽 하단선 372.50을 붕괴를 하고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했고 마감을 했고, 다시 한번 금요일날 이 372.50을 붕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쪽 상단의 하단을 붕괴를 했기 때문에 하락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분봉 상에서는 365나 367.50을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되는지, 지지가 지켜지는지를 보면 되겠는데, 야간이 364 부근으로 지금 가서 이쪽 하단을 이미 붕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이 365, 그러면 가까운 365를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잡고 올라가느냐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간 종가인데요.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했을 때 미국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그걸 따라서 쭉 이렇게 급락을 했고, 현재 종가는 364.10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5.25포인트가 빠졌고 1.42% 하락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포인트로 빠졌습니다. 야간에 5포인트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크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364.10 부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365를 빠르게 잡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다음은 357.50이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쪽 367.50, 그 다음에 이쪽은 일봉상에 362.50. 자, 일봉상에서는 362.50, 60분봉상에서는 365. 자, 이 값들이 다음 주에 지켜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 보시는 362.50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이제 주봉상으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음봉이 나왔죠. 자, 다음 주도 음봉이 되는지 양봉이 되는지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음봉이 되더라도 362.50을 지키고 이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이제 월봉도 이제 음봉이 됐습니다. 음봉의 크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키울지, 이쪽 전달 시가가 358.65입니다. 368.50까지 내려온지들 보면 되겠는데, 일단 월봉상으로서도 362.50,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358.65를 지지받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더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5월물인데요. 옵션 5월물은 370에서 양 옵션 6.8586에서 교차하고 푸시 위로 가고,
콜이 아래로 갔습니다.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풋이 상승하고 콜이 하락을 하고 있고 370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360.50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직 362.50을 갖지 않았지만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1차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주식 현물을 매수하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또한 자, 선물을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쭉 해왔는데, 누적 기울기부터 자료를 봤을 때 쭉 해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식은 아직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주식은 팔고 있지 않고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또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제 파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매도하는지가, 외국인이 매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거래하실 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당일날 보면은 외국인이 쭉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뭐 1조 2천억 정도 근처까지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고, 이제 주식 현물은 이제 소량 매수를 했죠. 이 보시면은 금액이 않고 제가 이제 선물과 옵션을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계약수로 봤을 때, 금요일 당일만 봤을 때 선물이 13,460 계약을 매도 쳤죠. 그리고 선물이 매도 방향이면 이제 풋 옵션을 매수하면은 같은 매도 방향이죠. 33,322 계약을 매도 쳤죠. 그리고 콜 옵션을 8,653 계약 매수했기 때문에 옵션의 관점에서도 풋을 매수해서 하락을 배팅하고 있죠. 그러면 선물 13,460 계약과 33,322, 자, 콜의 8,653 계약을 빼면 25,000 계약을 플러스하면 25,000을 플러스하면 38,500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옵션은 이제 선물과 만기일에 이제 가치가 같아진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관상으로는 13,000 계약 1조 2천억만 매도 쳤지만 풋 옵션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이제 하락으로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오물 투자 포지션인데요. 이제 옵션 단독으로 봤을 때 투자 주체별 위치를 보는데 368.28은 옵션 선물, 미니 선물 5월물입니다. 미니 선물이 옵션 가격과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미니 선물을 기준을 잡았고, 현재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은 자, 380을 기준으로는 자, 이제 하락 방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금융투자는 항상 양매수, 이쪽 부분이 음에 있고 이쪽이 플러스 양매수. 금융투자는 양매도, 제가 예시 드린 게 양매도죠. 392.50과 352.50. 이쪽이 더 밑으로 축 처진 거 봐서는 이제 풋을 많이 매도 쳐놨다. 일단은 콜의 매도보다는 풋의 양이 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옵션과 선물을 이제 합성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옵션은 선물과 주식의 해지 수단이죠. 그러면 둘이 합쳐야지 뭔가 의미 있는 이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72.50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밑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372.50 기준으로 위로 베팅하고 있고, 자, 투시는 372.50 기준으로 밑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이 밑으로 베팅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진 투자를 하는 투신이 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게 있어서는 추가적인 더 하락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을 더 합쳐보면 똑같이 약간 372에서 내려왔습니다만 370, 그리고
금융투자는 377.50 위로, 그 다음에 투시는 372.50. 자, 370과 372.50은 현재 하락 파동의 어떤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주체가 이제 하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단 당장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시 투자자금인데요. 다행히 정시 투자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자, 항상 이렇게 빠르게 빠지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데, 금액 잔고가 그래도 이제 55조 정도 있는 건 긍정적인데, 이 빠지는 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9만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은 뭐, 가긴 힘들죠. 다행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그거는 뭐 수출 물량에서도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크게 빠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8만원을 붕괴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8만원을 붕괴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7만원까지 또 밀린다고 하면 우리 지수는 여기서 370에서 쭉쭉 360, 350, 340 이렇게 쭉쭉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은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지탱해 주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빠졌다가 추세 변환하고 이야기는 그러지만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목요일 날 또 급등을 했다가 또 금요일 날 빠르게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365 이걸 잡아서 올라가 주는지 안 올라가면 이제 하락인 거죠. 그 다음 더 내려간다면 357.50 자 이것도 붕괴한다고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사용 금지 자 아이폰 진국 점유율이 하락되고 있다는 건 뉴스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배터리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거기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힘들겠죠. 엄청난 큰 시장인데 확대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반도체, 아이폰, 테슬라가 미국의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대표주들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제 이란의 그 영사관을 폭파시키면서 이제 이란이 조만간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공격하고 나서 그게 확대가 될 건지 그 단기전으로 끝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아무튼 지금은 가장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도 미국 금리가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되면서 원화는 약세되고 있죠. 그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한 그 이자를 계속 높은 금리로 지불하게 되면 점점 이제 쌓여있는 곡간이 이제 바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엎어지는 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전까지 이제 한국 PFVC를 좀 묻어뒀었는데 그게 이제 좀 대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신용경색이다. 이제 기업들이, 개인들이 이제 돈을 빌려고 하는데 신용경색이 되면 더 높은 이자를 두고 더 많은 돈을 빌리기 힘들죠. 이제 금리도 많이 쳐줘야 되고 돈도 적게 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롤오버식으로 대출을 이렇게 만기를 해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금융 쪽으로는 이제 유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상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를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값은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오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 추세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파생을 공부합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뭐 옵션 기초나 옵션 양매도 합성 거래 실전을 좀 뭐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뭐 메일로 의뢰를 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투자합시오. 감사합니다.